네, 국내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고 또 국외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되면서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였고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안정화 방안은 무엇인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언제쯤 이 국내 증시가 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박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이제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불씨를 이제 한번 다시금 살려보겠다. 뭐 이렇게 이제 나서는 것 같습니다.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와 함께 적극 합의하겠다. 국회가 정신이 있을라나 요즘. 네. 지난해부터 이어온 밸류 정책을 이어가되 정권시장 체질을 바꿔보겠다. 뭐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추진했던 밸류업 정책은 실패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셈이죠. 그런 셈이네요. 네, 그렇죠. 안 됐으니까 다시 하겠다는 네, 거 다시 아닙니까? 하겠다. 실제 그 밸류업 정책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복귀를 해보면 네,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지난 해에 11월 달쯤 밸류업 정책이 나왔는데 예,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죠. 네, 당연히 이 자본시장에 지금 투자자들이 한 1,400만 명이 육박하면서 어허. 그 새로 유입된 인구 다 MZ 세대니까 예, 그들의 표를 의식하고 나온 게 밸류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예, 그렇다 보니까 좀 서툴렀다. 그리고 본질을 간과하고 스킬만 가져왔다. 음흠. 네, 이런 거죠. 음, 그 이번 방안도 보면 본질을 좀 벗어난 건 아닌가. 이런 이번에도?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은 오래돼 있었고요. 예. 선진국에 비해서 20-30% 사실 디스카운트 돼 있는 건 사실이고 예,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의 어떤 진단은 결국에는 경영의 투명성이라는 본질 예, 그리고 주주들이 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본질 어허. 사실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예, 네, 이 두 가지를 짚어야 되는데 이번에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거래소에서 내놓은 안들을 보면 네, 여전히 좀 스킬적인 근면을 적극 훑고 있는 쪽으로 지금 제도 개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스킬이란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밸류업 그러면 이미 투자자들은 밸류업 니콜 자사주 폐기 배당 이것만 생각할 거예요. 네, 사실은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높여줘야 그러니까요. 거기에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높이고 본질적 가치가 높은 기업에 투자할 때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안정한 페어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면 혁신은 자동으로 발생하고 네, 사실은 배당과 자사주 폐기는 그의 결과물일 뿐인데 예, 결과물만 과실만 따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과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네, 계속 본질을 피하고 있는 이 정책의 한계성은 이번에도 드러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금융당국이 기업 공개 그리고 IPO 시장 개편안을 내놨는데 사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게 이제 좀비 기업 이 퇴출, 상장 폐지 제도도 개선하겠다라는 건데 이러면 실질적으로 밸류업에 어느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기대 반 우려 반. 네, 예. 우선 기대하는 바는 물론 좀비 기업 퇴출해야 됩니다. 네, 사실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현재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안들을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약 150개 가까운 기업이 퇴출 대상으로 돼 있어요. 막 각 해년도에 옵션을 다 그려봤더니 현재 작년 실적으로 그려봤을 때 그런데 그만큼 사실은 퇴출될 대상을 많은데 퇴출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예, 네, 그래서 퇴출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해야 예. 되는 사실인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난주고 지지난주에 네. 몇 개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됐어요. 우선 보면 쌍방울 상장 폐지됐습니다. 네. 광림 상장 폐지됐어요. 그리고 이화그룹의 계열사 3개인 아이디와 이화전기 이투론 3개 폐지됐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오너들의 배임 횡령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다수의 종목들이 상장 폐지가 됐는데 특정 개인들의 횡령 배임으로 좀 거래정지 상장 폐지가 되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개인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어떻게 구제할 거냐에 대한 네. 안이 없어요. 네,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일부러 상장 폐지하는 곳 많습니다. 예를 일부러? 들면 요 헤지펀드가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은데 이익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상장 폐지 조건을 상향시키면 일부러 매출을 일으키지 않아요. 예,
자동 폐기되죠. 예. 그럼 그 남은 이익이 누구에 가느냐? 그 사람들에게 갑니다. 주주들은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네.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네. 예. 금융당국에서 이 부분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저는 내놔야 된다 봅니다. 저는 재무관리 시간에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는 게 선진금융기법. 거기에 선진자가 붙으니까 뭔가 네. 그럴듯해 보이고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갖다가 그 좋은 머리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하고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만 자꾸 끝에 가면 그때 실무를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저는 사기 같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걸 통해서 선진금융기법이라는 저걸 통해 가지고 참 많이들 해먹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당연합니다. 막상 이제 현업을 하다 보니까 현실에서도 그게 보이는데 네. 어제 미국만 해도 니콜라 같은 그 사기 기업이 2,000불 같은 그 주가가 이제 1달러도 못 하는데 네. 그 얘들이 이제 파산 보호 신청한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이라고 별 차이는 없는데 우리는 좀 심한데 요 말씀 우리 참 거침없이 모든 것에 이렇게 다 답해 주시는 박 대표님이라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요즘 지금 여의도에서 자꾸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SK 하이닉스가 네. 결국 이거 HBM 요걸 갖다 결국 또 물적 분할 형식이 됐건 또 이렇게 별도로 쪼개서 상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어떤 가능성을 자꾸 이렇게 회자되고 있어요. 여의도에서는. 예, 일단 아닐 때 굴뚝에 연기는 안 나겠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왜냐하면 사실은 작년 10월 달에 네. 그에 대한 김새가 있었습니다. 어떤 김새가 있었냐면은 SK 하이닉스가 갑자기 HBM 사업 본부를 사업 본부 독립화시킬 김새가 보였어요. 인사 조치가 있었어요. 인사 조치가 예. 사실 HBM은 메모리 사업부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메모리 사업부에 이 매출이 커지니까 현재 HBM 매출이 메모리 사업부의 한 매출이 40%까지 커졌어요. 영업이익은 제가 볼 때 메모리 사업부 영업이익의 거의 50% 이상일 거라고 봅니다. HBM이. 네. 자, 그렇게 되니까 신규 채용과 사내 조직 개편을 어떻게 했냐면은 HBM 독립 사업부 기능을 힘을 보태줬습니다. 예. 여기 뭘 보태줬냐면은 이미 수백 명의 인력을 근무 중에 있지만 영업 조직, 그다음에 다른 조직을 다 붙였어요. 이 정도면 별도 기업이거든요. 거의 네. 조직도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이거 분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는 낌새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이닉스가 그 SK 그룹이지 않습니까? 네. SK 그룹이 리밸런싱을 계속 하고 있다. 원래도 계속 할 겁니다. 돈이 없어요. 아, 그래요. IPO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른 것들은 지금 SK온이라든지 IPO 할 게 없습니다. 계속 팔아야 돼요. 원래도 계속 매물을 내놓았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SK그룹이 여차하면 지금 물적 분할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이 자꾸 도는구나. 도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거기에 같습니다. 있다. 네. 그 근데 그룹 뭐 차원에서 특별하게 언급은 없죠. 언급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려는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 그렇죠. 이 정도입니다. 네. 뭐 결국에는 이제 IPO 주관업을 하는 이제 증권사 책임론도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 뭐 대형사 쏠림 현상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렇겠죠, 오히려. 아무래도. 예, 예. 작년에 보면 명확해졌어요. 작년에 보면 지금 SK 상상인 유한타 현대차증권 이 주간 실적은 제로입니다. 하하. 그리고 유한타증권이 재작년만 해도 4건 했거든요. 예. SK증권, 현대차증권 2건 한 건씩 했는데 작년엔 거의 제로예요. 예. 반면에 예. 한국 한투, 한투. 미래에스 한투 14건, 미래에셋 9건, NH투자증권 6건, KB 8건입니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대형사 4개사에서 거의 다 했네요. 네, 돌림 현상이 일어났고 그도 그럴 게 사고를 좀 쳤죠. 사고를. 예, 왜냐하면 일단 금융당국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뻥튀기 상장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점점 더 감독 강화를 예, 시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상장사들이 예비 상장사들이 주관사를 고를 때도 예. 아무래도 대형사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은 지금 자본시장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돈가뭄이 계속 말하면 말할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뭐 IPO가 흥행을 하고 할 때는 이곳저곳 상사가 분산을 하겠지만 올해 뭐 내년 초까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 가속화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저게 IPO가 주관사가 되면은 뭐 증권사 측면에서는 수익성에서는 도움이 되니까 누구나 하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IB 부문으로 이제 소속되면서 네. 이제 그거 하는데
우리 거래소 KRX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저 IPO 하면 할수록 KRX도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좋은 거죠. 어떤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거래소는 상장사가 늘어나면 예, 회원수가 늘어나죠. 그래요? 예, 예. 네. 기본적으로 덩치가 커지면 다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웬만하면 예, 상장사 늘리려고 하고 예. 금융당국에서는 까다롭게 하려고 하고 이건 이 싸움인 거죠. 우리 시총으로 규모로 봤을 때 미국 대비 네, 상장 종목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대표님? 많다고 봐야죠. 그죠?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미국 시가총액 대비하면 우리나라가 이 상장사가 좀 많은 축에는 포함됩니다. 많은 축에는 네. 포함된다. 현재 정도의 규모라면. 네. 여기 이제 코스피나 한 3,000선까지 가면 뭐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네네. 지금 2,500선에서 뭐 거의 뭐 몇 년간 사실을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좀비 기업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야 되겠지만 이 IPO 관련해서는 진짜 좀 분통이 터지는 게 밸류업이 되려면은 우리 투자자들도 사고방식 바꿔야 됩니다. 무슨 뭐 신규 상장 나올 때마다 오늘 치킨을 시켜 먹을 거냐, 저녁에 무슨 뭐 한우를 먹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맨날 개들 배만 불려주는 거 이거 안 좋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네. 뭐 전체적인 같은 말이지만 네, 이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단타 위주의 매매를 선호하는 이상 네, 사실은 이게 해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밸류업은. 그러니까 밸류업 자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선순환적인 어떤 사이클이 도는 게 그럼요. 사실 예. 밸류업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기업들도 그걸 믿고 배당을 해주고 사실 미국의 배당 효과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고령화사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연금의 상당 부분을 배당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는 지금 분기 배당하는 기업이 1, 2개 정도 돼요. 네, 미국은 거의 다가 분기 배당을 하고 있고요. 월 배당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자산이 고령층에 몰리게 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말이에요. 예,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70세가 됐습니다. 이분들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네, 이 자본시장이 이렇게 해서는 배당으로 자본시장이 연금의 일부분을 책임 못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데 금융당국에서는 계속 표피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아마 밸류업의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단타라는 투자자분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이게 워낙 우리나라 시장 상황이 그거 네. 말고는 뭐 예, 답이 그런 없으니까. 것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배당 얘기 주셨으니까 올해 배당 기준일을 변경했거나 이미 변경한 기업들 지금 늘고 있다면서요. 네. 예. 원래 배당은 우리 배당락 그래서 12월 달에 끝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예. 이제 그 배당 기준일을 벚꽃 배당 그래서 2월 말 3초 4월에 높죠. 그래서 벚꽃 네, 배당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예. 아마 이것도 자본시장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안 같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 기말 배당이 109개였는데 올해 기말 배당 배당은 243개. 확실히 배당 금액은 늘어났어요. 이게 밸류 정책이나 정부 워낙 좀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벚꽃 배당을 하는 것은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본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데는. 왜냐하면 배당락이 12월로 몰리는 것보다도 약간 몇 달간이라도 연식키면 연초에 대한 투자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기업들도 배당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진제는 되기 때문에 이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자사주 네네네. 매입해서 소각하고 하는 요런 거 뭐 배당 늘리고 요게 이제 가장 밸류업 하다 보면 떠오르는 건데 이것도 우리 박 대표님께서는 본질이기보다는 스킬 측면, 표피적인 측면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작년 11월 달에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했고 1차로 3조 원어치 네. 그거 다 사고 소각까지 한 거죠. 2조 5천억 사고 5천억은 임원들에게 나눠졌습니다. 나눠줘. 그래요. 지금 요 자사주 매입 그리고 뭐 소각 여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실은 어떻고 또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저는 삼성전자의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은 물론 주주환원 정책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첫 번째 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시점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방법상의 문제도 좀 있었다. 네. 우선 시점을 보면 예. 삼성전자의 주가는 사실은
오너 일가의 그 주식담보대출과 아주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홍나희 이재용 회장은 주식담보대출이 없어요. 예. 네. 홍나희 정관장과 이부진 사장과 이세현 사장은 주식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에. 예. 한 5만 2천 원 선의 마지노선을 알고 있는데 그게 넘어지면 현재 추가 담보를 해야 돼요. 마진콜이 걸립니다.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 10조에서 일단 5만 5천을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IR팀에서는 그 관리를 굉장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제가 여기서 나와서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위기론이 있을 때를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자 밸류의 본질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10조 원을 투자를 했어야죠. 아하. 정말 주주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 그리고 이 10조 원 처음에 발표했을 때도 주가가 3위를 못 갔어요. 뭐 이번에도 지금 3조 했는데 어제까지 좀 올랐죠. 네. 저는 오래 갈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여전히 HBM은 엔비디아에 사용할 큰 폰 받지 못했고 많은 부분. 삼성전자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은 아직까지 말이 없고 네. 새로운 돌파구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사주 소각으로만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는 저는 미지수라 봅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삼성전자는 은행업법 금산분리에 걸려 네네. 있어요. 예. 그죠?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게 삼성전자 주식을 소각하면 할수록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지분하고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금산분리에 걸리기 때문에 줄여야 되네요. 같이 줄여야 돼요. 아. 그럼 삼성생명 주주와 삼성생명 화재 주주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했다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물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면은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네네. 여러 면을 보면 좀 조급했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